여기 우리 ECM 기적의 영어 기업법 전국 때문에 대표셔요. 김용우 대표님이셔요. 그래서 바로 강의를 들어가요. 꺼내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참석하신 모든 어머님들을 학원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어머님도 가지고 계시죠? 여기서 요걸 한번 꺼내주세요. 다 있으실 거예요. 이거 없으신 분 있나요? 이거 안 집어넣으셔도 되네. 이거 큰 거는 있으시구나. 그러시면 요거 없으시면 뭐 별거 아유 두 명이 넣으셨어요. 넣으시면 내가 막 섭섭다고 그렇게만 오셨는데 이거 똑같은 내용이 뭐 한두 줄이 좀 달라요. 한개 보셔 한번 더 주시겠어요? 한개 보세요. 이거를 다 안 넣으셨네. 없어. 그러면 이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이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셨는데 오늘 하루가 뭔가 뜻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주제를 제가 직접 읽어드리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능 영어 만점 받기를 원하는 의지를 가신 학부모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능 영어 만점, 이게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면요. 혹시 여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한번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학년, 중학교 혹시 중학생,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혹시 어머님들 자녀들이 이 다음에 자라서 유니버시티를 입학을 하는데 인서울이 아니라 인서울 중에서도 서울대, 연대, 고대를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우리 자녀에게 주어졌다. 보내시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오늘 그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서울연고대, 인서울이 아니라 서울연고대를 들어갈 수 있는 그 비법, 그 루트를 오늘 말씀드리고, 그거를 어머님들이 완전히 마스터하시면 오늘 저녁 여기 오신 보람이 있을 거예요. 저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그 옛날에 영어 교과서, 거민정 교과서 하나였죠. 그러다가 5종, 8종, 지금 13종이 됐어요. 옛날에 그 연합고사 14년간 총종리 막 그럴 때 강남에서 한 10여 년간 애들을 지도했습니다. 제가 가르친 애들이 실제 서울연고대를 많이 갔고, 또 과학고, 외고 1회 때도 많이 보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루트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강남에서 서울연고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한도 중학교 2학년 때 국영수 고3을 끝을 내야 돼요. 간단합니다. 자, 그럼 왜 필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형태를 보면요. 저는 지금도 그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고등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 별도 시간 내가지고. 원래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을 교육시키는 게 제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좀 특별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인터뷰한 영어 선생님이 한 2,000명 돼요. 영문과 출신이나 대학원 조교하다 오신 분, 또 외국에 이렇게 1년 3년 살다 오신 분들. 그렇죠? 소위 얘기해서 영어 한 가닥 하는 분들만 오시겠죠. 영어 싫어하는 사람은 안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제가 인터뷰를 해서 통과가 되면 제가 한 달 동안 교육시켜서 통과되신 분은 현장에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뭔가 하면 1년, 혹시 1년 이상 어학연수 갔다 오신 분 혹시 있으세요? 그 친구분 중에서. 정규대학 졸업하고 1년을 미국이나 캐나다 갔다 오신 분들이 해하시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혹시? 제가 쭉 통계를 보니까 1년을 갔다 왔을 때 보통 50% 알아듣는다고 보시면 돼요. 50% 기가. 제일 먼저 가서 막히는 기가 안 밀려서 힘들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어머님들 보세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1, 2학년 때 상중하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보통 이제 5, 6학년까지 가지요. 근데 초등학교는 9과목분이 안 하기 때문에 머리만 좋으면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상위권이 가능해요. 근데 중학교 가면 어떻게 되죠? 과목이 13과목으로 늘었어요. 과목 수가 뭐 영어가 나오고 막 자연 뭐 이렇게 해서 막 늘어나죠.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머리반 노력반이 됩니다. 그래서 뒤바뀔 때가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한번 뒤바뀌고요. 그리고 이제 중3에서 이제 아이들이 졸업고사 끝나고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70일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한번 뒤바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학 갈 때까지 딱 2번 바뀔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중학교 때 영어 점수 90점인 아이가 고등학교만 모의고사 혹시 몇 점 나오는지 아세요? 자녀분들이 이제 큰 애가 있으면 그걸 경험하시는데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어이쿠 하고서 이제 당하시면 충격과 혼란에 빠지십니다. 그래서 중3 때 영어 90점이면 고등학교 모의고사 60점 나옵니다. 그때는 이미 이거 큰일 났네 하면 이미 늦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기준을 했을 때요, 고등학교는 공부량이 250%가 많아집니다. 근데 난이도까지 치면 3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를 결석하면 중학교 때는 하루치의 공부량을 못했지만 고등학교 때 하루를 결석하면 중학교 때 3일치를 빠진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머리 필요 없다, 노력하는 놈이 이긴다, 그 말이 그 상황입니다. 워낙에 공부량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내신 1등급 이상 나오려면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까지 국영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3을 끝을 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워보니까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가난이 대를 물린다는 얘기가 이해가 되는 게, 많은 어머님들이 착각을 하는 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반에서 1등에 서울대 가겠지, 2등에 그럼 고대 가겠지, 3등에 하면은 연대 가겠지, 착각을 하고 계셔요. 사실은 학교마다 편차가 심하거든요. 요즘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도 전교 1등을 하는 애들 중에 60%가 서울대학을 못 가요. 학교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이죠. 그 학교 등수 믿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강남에서 10여 년 동안 지도를 했고, ECN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한 게 한강 이북의 그 중계동 은행사거리가 있어요. 한때는 거기가 특목고를 강남을 앞질러서 12%, 전국에서요. 강남이 12%, 목동이 9%. 왜냐하면 한강 이북에 있는 의사 자녀들이 다 거기 살아요. 병원은 한강 이북에도 오픈했는데 아이 때문에 강남 가기는 싫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몰려 사는 데가 중계동 은행사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왜냐하면 우리 그 학부모님 중에서 학교 선생님 분이 계신데 여기 있는 아이들 학적을 보면 40% 이상이 다 의사다. 근데 아빠나 엄마가 의사인 경우는 욕을 해요. 우리 애 중2 때까지 영어 끝내주세요. 요구하면 본인이 그렇게 해서 의사가 됐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중학교 2학년 때 고3 국영수를 끝을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 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오늘 이제 주제로 보시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능 만점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저희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최근에 영어가 굉장히 시험이 쉬워졌어요. 문법이 빠지고 독해도 점점 해가지고 점점 쉬워지니까 이제 영어는 이제는 변별력이 약해지니까 영어 빨리 끝내고 수학을 하자. 서울에서 이제 트렌드가 그래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2학년 때가 좀 늦어요. 이제 5학년 때 끝을 해야 돼. 수능 영어 만점. 5학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그거 배워가시면 돼요. 그럼 어머님이 여기 시간 내서 저희 또 여기 참석할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답을 꼭 찾아가셔야 돼요. 충분히 제가 설명해드리고, 이따가 이해 안 가시는 분은 질문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릴 겁니다. 자체적으로요. 그리고 어머니는 혹시 영어가 잘 되면은 점수가 잘 나오면은 국어 점수 올라가고, 영어가 잘 되는 암기 과목이 다 올라가는 거 아시죠? 영어 과목이 기가 죽으면 암기 과목 다 기 죽어버립니다. 그죠? 수학 잘하면 물상생물 잘하게 되겠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능 영어 만점을 완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히딩크 감독이 얘기했죠. 축구에서 한국이 8강에 들까 와,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히딩크 감독은 I'm hungry,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래서 열심히 4강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외국에서 3년 살다 보니까 해외까지 가능한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전체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남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통 저는 뭐 고등학생들이 평균 어휘력이 좀 4,000단어입니다. 상위권이 8,000단어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문법 위주로 나올 때 한생 보케브러리를 꼭 끝내줬어요. 그것을 끊는 애는 단 한 명도 대입에 실패한 애들이 없었거든요. 상위권 애들도 처음에 시험 보면은 어휘력 문제인데 50점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완전히 제대로 마스터한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는 외국인들을 좋아해서 그 당시는 그 환율이 미국하고 한국하고 800대 1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그 미국인 선생님만 고집했어요. 캐나다 선생님 필요 없어. 뉴질랜드 더 필요 없어. 뉴질랜드는 썬데이를 갖다 썬다이 그래서 와? 썬이지 데드 제가 놀래고 있었는데, 또 호주 쪽에는 또 이제 모음이 많이 틀리죠.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을 제가 이제 외국 선생님 모셔봤는데, 또 오로지 미국인 선생님 고집했었어요. 그 당시는.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미국인 선생님들을 모셔오려면 왕복 항공값 들어가고 아파트 주거비 들어가야 되고 1년을 채우면 또 뭐합니까? 보너스 줘야 돼요. 비싸죠. 시간당. 근데 어머님들이 보면 외국인들이 엄청 와 하고 했다가 나중에 오면 뭐가 흔적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진도나가 뭐 강계대명사 끝나고 투고전사 끝나고 동명사 이런 맛이 있는데 이건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흐지부지 하다 보니까 애들이 없는 거예요. 공부문 나가고 아까우니까 제가 공부 잘하는 애들 갖다 이제 갖다 붙여봤어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8,000단어를 띈 놈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놀랬어요. 그래서 뭐 제가 가르친 애가 뭐 공성식이라든가 체형교육 같은 데는 방배중학교 뭐 3년 내내 종교육 등 이렇게 하던 애들인데 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원들이 어떻게 돼요? 서울대학교 보냈다고 하고 서울대학교 보냈다고 프랭카드 치고 막 난리가 없어 쳐가지고 그거 이용해서 상수를 치잖아요. 저는 서울대학교 보냈지만 I was sad. 저는 슬펐어요. 왜 슬펐나? 이게 뭡니까? 회화가 안 되면 이건 절름발이 영어 교육이 아니냐. 차라리 이태원에 있는 장사꾼이 낫지 않겠는가. 저는 사고방식이 숲속에 있는 새 100마리보다 내 손 안에 있는 새 한 마리가 기중하다는 철저한 현실주의자거든요. 잘못된 교육이다.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능 영어 만점을 완성할 수 있고 그리고 외국에서 3년 살다 많고 회화가 가능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 애들을 데리고 이제 캐나다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또 뭐 유학 그런 어떤 이제 아이들 이렇게 리더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겨울에는 이제 추우니까 미국이나 캐나다가 동부 쪽은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처음에 저 뭣도 모르고 막 비행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약속을 막 하고 갔어요. 그 뉴스를 보니까 캐나다 동부 쪽에 나이아가라 폭포 있는 쪽은 뭐 영하 막 30도, 눈이 뭐 1m 50, 다 캔슬했어요. 돈 안 벌어도 아주 좋으니까 30도는 저는 상상을 못 해보거든요. 한국에서는 다 캔슬하고 안 갔어요. 그래서 춥습니다. 굉장히 추워요. 근데 밴쿠버는 이제 이거 해양성기류 때문에 겨울에 따뜻해요. 한국보다 약간 더 따뜻해요. 그 겨울에는 제가 애들을 데리고 밴쿠버를 갔었고 여름에는 캘거리를 가요. 캘거리는 로키 산맥 쪽인데 굉장히 드라이 해가지고 여름에도 풀이 말라 죽을 정도로 그래서 땀 한 봉을 안 흘리고 제가 살아갔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뭔가 하면요. 아이들이 이제 어떤 집 애들, 전 아이들 몇 마디 이렇게 보면 애들, 이거 공부 어느 정도 하는구나? 제가 알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랑 딸 둘이 갔어요. 제가 좀 늦게 일어나니까 항상 어머니랑 딸들이 먼저 식사를 합니다. 근데 보면 주제가 뭐냐면 매일 아빠 얘기해요. 매일. 근데 내가 보니까 애가 또 공부를 잘하는 애는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왔을까? 어머니는 미국이나 캐나다 가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소모되는 거 아시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지금 제 주관은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갈 수 있는 사람은 5%만 가라. 5%. 진짜 반기문 유엔 총장이나 대학 교수님이나 그렇죠? 또는 뭐 과학자나 이런 진짜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5%만 가라. 단지 해와 때문만이라면 괜히 기록이 악화되고 뭐 가정 파탄 나고 또 애들이 정체성이 없어서 마약에 노출되고 뭐 이런단 말이죠. 거기는 여기랑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부작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가 이 직업을 가진 어떤 보람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정체성, 어떤 성취감 그런 걸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라고요? 첫 번째는요. 5학년 때 수능 영어 만점하죠.
그럼 어디 간다고요? 인서울이 아니라 서울연고대 스카이대학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외국에서 3년 살던 만큼.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유니버시티를 졸업하면 어찌됐건 외국 가고 뭐 팩스 보내고 뭐 문자 이런 건 다 합니다. 지금도요. 근데 이제 바이오가 왔을 때 막힘이 없이 의사소통을 하고 외국에 갔을 때 깃발부대 쫓아다니지 말고 혼자서 익스큐즈미 하면서 다닐 정도.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어머님들이 두 가지의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갖다가 적용할 수 있다면 진짜 뜻있는 저녁이 되실 겁니다. 하나하나 답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보시면요. 어머니입니다. 여기 보시면 학부모님이에요. 그리고 요건 학생입니다. 그 어머님도 여태까지 공부한 방식이 있는데요. 저는 영어를 크게 나눠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로 나눕니다. 어머님들 옛날에 배웠던 영문법, 독해, 어휘력 전부 다 문자 언어예요. 사실은. 근데 문자 언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머님들 그래요. 제가 요새 통계적으로 쭉 얘기 들어보면 학원이 어떤 학원이 잘 되느냐. 너 100개 외우자면 집에 못 가. 이런 학원. 엄마는 행복합니다. 근데 애는 불안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 엄청나게 숙제 나가지고 중계동에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이인데 이제 가서 보면 그래요. 밤 10시 반에 오고 불쌍해요. 진짜. 야, 참 땅덩어리 좁고 인구 밀대 이렇게 높은 데 태어나 참 고생 많이 한다. 속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숙제를 엄청나게 줘요. 뭐 12시 반까지 숙제를 해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꼬마들이. 그리고 또 학원은 어떻게 하느냐. 되지도 않은 영어 원서. 뭐 영어 수학 해가지고 원서로 가지고 막 설명을 해요. 그럼 제가 물어보면 왜 틀렸는지 물으면 몰라요. 그럼 다른 학원에서 저 학원에서 원서 써? 우리 더 두꺼운 원서. 더 원어민 갖다가 막 해요. 보여주기 위한 공부예요. 애들 물어보면 몰라요. 현실입니다. 그리고 뭐 서울에서 유명한 뭐 토피아, 청담, 아발론. 그래서 뭐 단어 띄었어요. 엄마가 가져와봐. 몇 번째니? 두 번째인데요. 그럼 저는 맨 뒤쪽에서 앞에 애들이 다 외워요. 뒤쪽에서 봐가지고 페이지 좀 어려워 딱 골라 테스트하면 90% 다 틀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이가 그때부터 학원의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해요. 자기 전쟁하기 위해서. 엄마 뭐 테스트 50개 한다고 그러지만 서로 컨닝해요. 자기네들끼리. 뭐 이래요. 자기 정당하기 위해서. 현실이에요. 그게. 근데 이 문자 언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속된 말을 빡세게 가르치는 학원이 뭐 잘 된다. 이게 뭐 대구에 내려오니까 뭐 문광이라는 학원이 있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좀 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뭐 이렇게 빡세게 소개시키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애들이 해와가 안 된다는 얘기죠. 어찌됐건, 자, 이 문자 언어로 해서 단어 500개 뭐 이렇게 해서 비효율 많은 숙제를 내주면 어머니는 행복해요. 근데 아이는 어때요? 아이는 불행합니다. 실제 제가 있었던 얘기가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갔을 때 한 남학생을 만났어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하면 어머니 너무너무 극성이라서 얘가 잠자고 일어나면 과외 선생님 기다리겠다 바로 영어 과외 시켜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잘하다가 완전히 영어를 갖다 포기. 속된 말로 배제도 난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빠가 이제 걱정되니까 어떻게 하지 우리 아들이 영어를 완전히 안 하겠다고 저렇게 버티니까 그러면 미국이라도 보내보자. 그래서 미국에 와 있어요. 근데 그게 치료가 안 되니까 미국에 와서도 역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ESL 프로그램 통과가 안 되면 학교에서 학점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운셀링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영어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거죠. 문자 언어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능 영어 만점을 문자 언어로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임파서블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죠. 자, 문자 언어와 두뇌세포 활용도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자, 문자를 보면요. 우리 인간의 두뇌에 혹시 컴퓨터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저는 공부를 좀 못하거나 기가 죽은 애들 만나면요. 처음에 기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래요. 야, 우리 인간의 두뇌는 컴퓨터가 몇 개 들었을까? 1개요. 아니, 많이. 2개요. 아니, 더 많이 하면 10개요. 아니, 더 많이 100개요. 그래서 나중에 포기하고, 답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145개가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 속에. 그래서 죽을 때까지 5%만 쓰면 천재예요. 사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러죠. 야,
너하고 너의 학교에서 전교일 동안의 차이는 뭐냐? 너가 훑고 잠자고 있을 때, 눈이 왔을 때 어때? 썰매를 타면 쭉쭉 내려가지. 너는 자고 있을 때 썰매를 계속 하는 거 어때? 30번, 50번 타는 길이 들잖아. 걔는 먼저 단어를 외웠을 뿐이야. 걔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야. 너는 그것이 근육을 두뇌고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격려를 합니다, 제가. 그 애들이, 오, 내가 145개를 가지고 있어? 자신감을 가져요. 그 영어 중에서 아주 재밌는 걸 가르쳐줘요. 그럼 얘가 자신감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흥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책으로 제가 빨리 올라간 애가 반포 중학교 씁니다. 반포, 신반포보다 더 센데 너무나 성적이 빨리 올라가가지고 얘가 교내신문회까지 나왔어요. 17년 학생인데. 길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공부이 뭐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빡세게 막 시켜서 하는 공부 말고. 그죠? 그래서 자, 공부하는 방법은요. 어머님들이 공부하는 건 문자 언어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두뇌 중에서 이 세포에서 조그마한 몇 개의 세포만 움직여요. 문자로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 하게 되면 1000kB, 1000배를 두뇌 세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상하고 음성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음성 언어입니다. 그럼 100만 kB의 세포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운해 교수법이라고 해요. 굉장히 효율이 높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뭐 문자 언어로 하면은 바로 여기 1kb급이 활용이 안 되는 거고요. 음성으로 하는 데는 100만 kb를 활용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자, 그럼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음성 언어 교수법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언어를 하게 되면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일단 발음이 좋아요. 자, 영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가장 특징이 뭔가 하면 발음 읽는 것부터 어려워해요. 떠듬떠듬하고 불편해합니다. 잘하는 애들은 유창하게 잘 읽어버리죠. 발음에서부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음성 언어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음을 잘하면요 단어 암기가 쉬워지고 문장이 친숙해지고 영어에 자신감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풋을 할 때 여기 원서 읽기 있죠? 원서 읽기 많이 시키시고 재미있잖아요. 그 다음에 음성 언어에 많이 노출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언어 학습의 분명한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자, 어머님들이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보세요. 자,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인간은 기가 먼저입니다. 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엘렌이라고 하는 그 미국인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봉급만 타면은 그냥 다 써버려요. 한국인 여자랑 결혼했는데 이 친구 키가 저보다 더 작아요. 미국인 저보다 작으면 지나가면 난정이죠. 근데 한국인 여자는 농아예요. 농아 이제 천주교를 믿으니까 이 녀석이 그래서 봉급만 주면 술 먹고 갔으니까 제가 와이프를 직접 갖다 줘요. 봉급을 안 주고. 그래서 얘가 빵꾸 났다 그러면 집에 가요. 그럼 정보 줘요. 얘가 지금 어디 있다고. 잡으러 가요. 제가. 근데 어느 날을 갔더니 와이프까지 없어졌어요. 수업은 시간은 왔는데 엘렌도 안 보이고 와이프까지 없으니까 주변에 물어보니까 천주교에 갔대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많은 분들이 저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엘렌 보고 야 지금 저분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야 저기 비장애인이 하나 걸어온다 그래요. 순간 기분 나빴어요. 왜 지네들은 다 장애인이고 왜 나 혼자만 비장애인이야? 왕따 당한 기분이잖아요. 근데 조금 생각하니까 또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 나는 비장애인이 맞구나. 그래서 제가 기분을 느꼈는데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같은 장애인이라도 태어나부터 기머거리는 텅 멀쩡한 말을 못합니다. 근데 같은 장애인인데 장님은 기가 들리니까 말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순서가 기가 먼저입니다. 나중에 KBS에서 그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자녀가 연년생이 우리 흠픈의 자녀가 있을 때 작은 애가 이제 막 와장와장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한대요. 우리 안 사람이. 야, 시끄러! 언니한테 가! 가요. 말은, 그러니까 이게 먼저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기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언어 학습은 귀로 듣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하기고요. 음성 언어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따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배사람이 ECN인데 ECN이 N이 내추럴 메소드, 자연의 법칙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기하고 쓰기 이렇게 되죠. 근데 어머님들은 어떻게 배웠죠? 중학교 가니까 알파벳 A, B, C, D 외웠죠? 그 다음에 썬 뭐 해가지고 스펠링 외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문자 중심은 애들이 영어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 온 것이에요. 황제도 자연의 법칙을 거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을 하니까 10년을 영어 공부하고도 어때요? 원어민이 마이크 되면 다 도망가죠. 심지어는 영문과 교수님도 외국에서 오래 공부하지 않으시면 원어민 나타나면 피합니다. 왜 피하죠? 안 들려서예요. 자, 한국인들이 이렇게 10년 하고도 왜 회화가 안 됩니까? 한국 사람들은 구강 구조가요 단저음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장작겹이 부러지면 뚝뚝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나고 1800Hz 내에서 의사소통을 해요, 우리들은. 근데 외국인들은 굴림을 배에서 이렇게 올려나오면서 빠가 소리 난다 그러죠. 3100Hz까지 올라갑니다. 소위 영문과 교수님은 어때요? 영어의 달인이에요. 단어, 문법, 뭐 모르는 거 없잖아요. 왜 피해요? 안 들리니까. 1800Hz 이상 올라가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세요. 저도 참 신기한 게 조그마한 한국에서도요. 저기 남해안 고속도로 가면 어느 고속도로 가니까 전라도 맛이 막 쓰는데 한 10분 가서 이쪽 가니까 다 경상도 맛이 있어요. 참 신기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13세 이전에는 LA가 살아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살 이전에 이 아이가 서울에 있는 이모집에 가서 한 3, 4년 살면요. 평생 서울말을 씁니다. 근데 13세가 지나면 10년 지나도 경상도 학생들 버릴 수가 없어요. 13세 이전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려서 공부하기 때문에 일단 영어가 재미없는 거예요. 영어 하면 겁나고. 옛날에도 텔레비 보면 원어민 나타나니까 막 굴려서 숨고 막 그러죠. KBS에도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 자, 실제적인 예를 보죠. 핀란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핀란드는 그 세계에서 영어 말하기가 3등인 나라예요. 재미있는 건 핀란드는 우리와 같은 우랄 알타이 어족이고 주어에서 끝나서 동사에서 끝나요. 이게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연구 대상인데요. 한국인은 어떻습니까? 아까 보시니까 몇 등이라고 그랬죠? 세계? 말하기 3등이죠? 핀란드는. 같은 어족인데요. 한국은 몇 등이에요? 121등. 소말리아 해적보다 못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10년 동안 영어 공부해가지고 소말리아 해적보다도 못한다는 건 망신스럽죠. 왜? 문자 언어로 하니까. 자, 그럼 그 다음 보시죠. 자, 근데 그 핀란드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2000단어 가지고 93.4% 소화합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조사한 겁니다. 언어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단어 공부부터가 좀 잘못된 게 왜 잘못됐는가 하면요. 어머님들 공부할 때 써하면은 지각으로 SV를 캐치해서 스펙을 외웠잖아요. 그 죽은 단어예요. 저희는 그 HVC 교수급이라고 특허 등록이 됐거든요. 처음부터 시각이 아니라 히어링 센스, 청각으로 보이스를 캡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루인지되는 단어는 해와에 쓸 수가 있거든요. 그 기루인지되는 단어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2000단어, 한국 애들은 어때요? 고3 애들이 4천, 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 4000단어는 다 아는데, 2배나 알고도 통화가 120입니다. 여기 3도. 격차가 벌어지는 건 문자 언어로 했느냐, 음성 언어로 했느냐 차이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자, 이분은 누구예요?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 외국어 전문가입니다. 공무원이에요. 이분이, 자, 내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뭐예요? 문법 중심이었다. 1980년대입니다. 1980년대는 핀란드는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했어요. 이거 어머님들이 그 시간이 나시면 TV 다시 보기에서 KBS 안에서 한국인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 찾아오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자,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핀란드 사람인 우리에게는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있었는데, 과거형이죠. 지금은 아니라. 있었는데, 그 다음 보시죠. 아마 아직도 다른 나라에 사용되고 있겠지만, 여기 뭐가 포함돼요?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직도. 그렇죠? 핀란드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성 언어로 바꿔야 돼요. 문자로는 하면 어때요? 이성의 기어가 본 거죠. 걔가 옆으로 기어가는 걔가 자기 새끼가 태어나서 옆으로 기어가, 야 똑바로 걸어. 그래서 엄마도 같이 옆으로 기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성 언어의 방식은 뭔가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모국어를 습득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자, 어머님들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서 자꾸 들으니까 엄마 그러니까 엄마 그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음성 피질이 작용해요. 나중에 두뇌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음성 피질에서 인간의 소리와 잡음을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로니카 영역에 가서 자, 엄마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애플 하면 사과, 의미를 캐치하게 돼요.
그게 기죠. 그 부분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뭐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랑 싸서 엄마 이런 애기 봤어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문자로 보면 바로 그 방식이에요. 자꾸 듣다 보니까 엄마랑 소리 분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다음에 얘기했지만 이제 베로카 영역 가서 운동 피질에서 엄마 이게 나온 게 이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데 스트레스 받았다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다 자연스럽게 배웠거든요. 근데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 아주 자연스럽거든요. 재밌는 거는 제가 창문여자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있는데요. 얘가 미국에서 5년 살다 왔어요. 애들이 그러죠. 걔를 미워해요. 왜 미워하냐. 영어 공부 뺀질뺀질하고 안 하는데 항상 내신 1등. 걔는 독해짐이 있다가 부자연스러운 대학을 지금 다 정답이에요. 언어로 회로가 형성되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요. 자, 모국어 소통 방식이라 부작용이 없고요. 모든 학생이 영어를 재밌어 하게 됩니다. 아까 그랬죠? 자,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공부는 뭐라고요? 내가 좋아서 하는 공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요. 그리고 효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이 옛날에 학생 시절 때 외웠던 팝송. 지금도 그들은 흥얼거리 바로 나오죠. 음성언어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외워가지고 했으면 다 잊어버려요. 세월이 많이 해서. 그래서 문법 독해식 중심의 그 학습법은 더 이상 시키지 마십시오. 어머님들께서. 자, 그러면 이제 문법은 어떻게 하냐. 문법은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저는 원리로 깨우칩니다. 문법 번역 교수법은 no. 자, 예를 들어보죠. 여기 이제 아빠하고 엄마가 여기 있어요. 주어 동사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자, 준동사. 옛날에는 보통 그 고등학교 1학년 가면 1학년 1학기 내내 준동사를 배웠죠. 부정사, 동명사, 분사 많이 배웠고, 강남에 있는 애들도 처음에 뭐, 제가 놀란 게요. 강남에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딱 보면은, 자, 대구에서는 어때요? 처음에서 국영수가 딱 봐가지고 평균 94점이면 보통 몇 등 합니까, 중학교에서? 보통 강북의 경우를 보면은 그래도 뭐 한 7, 8등 하거든요. 제가 아는 애가 아는 남학생이 있어요. 아버님이 그 오대학 교수님이신데, 얘가 딱 반포중학교 가서 평균이 94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동아가 이제 중학교 가서 잘하겠지. 등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50명 중에서 35등. 차이가 있어요. 같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굿모닝 하면 한강 이북에서는 아침에 하는 인사말 하면 동그라미. 근데 강남은 어떻게 해요? 굿모닝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인사말이냐 이렇게 나와요. 변별력. 그래서 애들이 그 반포중학교는 50명 중에서 1학년 1학기 때 100점짜리가 35명 나와요. 100점짜리가. 근데 1학년 2학기 그때 굿모닝 인어 나오고 1학년 2학기 국어가 뭐 애떠주 동물원에서 진행형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한 10명 줄어들어요. 그다음 2학년 가서 투부정사 딱 나오면 그때부터는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자. 그래서 그 명사정용법, 회용사정용법도 참 할만한데 뭐 부사정용법의 이유, 원인, 목적, 결과 점점 재미없어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준동사가 왜 나왔냐? 이걸 갖다 원어민의 관점에서 원리로 물어봐야 돼요. 정규 1, 2등 안에도 투부정사 왜 투부정사라고 그랬어? 원리로 물어보면 몰라요. 사실 원리로 하면 재미도 있고 응용 문제도 풀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어라는 거는 단순해지길 원하고 편해지길 원해요. 원어민들이 자기들 쓰기 편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보세요. 아빠가 하는데 엄마가 둘이면 어떻게 되죠? 칼부림 납니다. 큰일 나죠. 그쵸? 그러니까 뭐 영어에서 주어 하나에 본동사가 2개 올 수가 없어요. 2개 오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귀찮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I like apples. 그랬어요. 나는 사과를 먹는다. I eat apples. 그랬어요. 두 번 얘기하는 게 귀찮거든요. 한꺼번에 얘기하고 싶은데 걸림돌이 뭐예요? 본동사가 2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I like to eat apples. 그러니까 이모로 바뀌었잖아요. 칼부림 안 나죠. 그래서 부정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리로 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원리로 깨우치면 영작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근데 문법 번역식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마스터하는 것이 특허가 나왔고요.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추천한 거고요. 교수법을 좀 이따 말씀드리면 한국교총에서 유일하게 이제 추천해주고 이 교수법이요. 그렇게 하고 자, 이제 이걸 보시죠. 인간이 잊어버리지 않은 천재가 됐었는데요. 에빙하우스 박사 이론에 의하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잊어버려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덜 잊어버리는 친구들이 천재죠. 근데 복습을 하게 되면 어때요? 이게 기억이 오래 갑니다. 예습을 2번 하기도 훨씬 더 높죠. 근데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천재와 같아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일반인에는 바로 미끄러져요. 어떤 학습을 하게 되면 잊어버립니다. 이해는 했는데 시간 지나면 점점 그것이 감소되죠. 근데 천재는 어때요? 뻔뻔면처럼 바로 붙어버립니다. 근데 일반 아이들을 천재로 만드는 방법은 음성 언어를 통해서 하게 되면 천재가 되버릴 수가 있어요. 자체적으로요.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음성 언어 뭐 이런 것들인데요. 자, 요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KBS 1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면 청각피죠.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프레드릭 황제가 신의 언어를 알고 싶었어요. 신의 언어가 과연 뭘까? 자, 신의 언어를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어린아이, 갓난아기. 인간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않은 건강한 아이를 붙잡아다가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의식주를 충분히 주고 전혀 인간의 소리를 못 듣게 했어요. 다 자랐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소리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맨 처음에 어머니가 아기가 들으면 까꿍까꿍 아기 이쁘다 그러면 계속 들으면 인간의 소리와 잡음을 구분해요. 이게 청각피질이죠. 그 다음에 베르니케 영역에서 아까 그 의미를 캐치한다 그랬죠. 그 브로카 영역에서 주어 동사가 결정이 돼요.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 브로카 영역에서 이제 어순이 결정되면 마지막 운동 피질에서요. 인간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요. 처음에 나오면서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 혀의 위치, 바람이 나오는 위치, 그리고 입 모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100몇십 개의 신경 조직을 순간적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발음이 되는데요. 그 운동 피질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를 배우면 음성 언어로 시작을 해서 나가는 게 정상적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요. 그래서 문자 학습으로 하시면 너무 늦어서 10년이 지나도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근데 이 음성 언어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재밌게 하고, 그래서 그 KBS 안에서 보면 그 핀란드에 있는 고3짜리 아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막 가요. 남학생이니까 취재기자가 따라갔어요. 그래서 채팅을 막 합니다. 채팅을 막 하는데 어떻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쉽게 채팅하니까 나는 문법이 뭔지 모르겠지만 말이 되는 대로 하니까 되더라. 자연스러운 법칙이에요. 어머님들이 우리 한국어를 우리가 마스터하는데 정상적인 분이라면 스트레스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자유자재로 다 말하고 쓰고 듣고 다 하시잖아요. 문장만 부자연스러운 거 다 찍어내시잖아요. 이게 모국어 습득 원리거든요. 자체적으로요. 자, 그럼 우리가 시연을 한번 해볼게요. 단어 구분은, 자, 아까 그랬죠? 영상으로 하면은 100만 킬로바이트 쓴다. 그래서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Accept. Accept. 요거가 특별한 거예요. 집중력입니다. Accept. 그 다음에 보시죠. Accept. 음성으로 배우는 거죠. What's your final destination? Los Angeles? What's the purpose of your trip? Sightseeing? How long do you plan to stay in the United States? 잠깐 멈춰보시죠. 혹시 그 미국이나 캐나다 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다른 나라 특히 미국 갈 때는 직금도 조금 넣어버렸어요. 왜냐면 직항을 타고 12시간을 힘들게 이렇게 날아가면 이미그레이션에서 바꾸시키면 어때요? 12시간 속절없이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칼자루가 달린 거예요. 당신 수상해. 돌아가야 돼. 보수할 때가 어때요? 이 사람이 고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갈 때는 지금 좀 약간 너버스 하고요. 뭐 동남아나 다른 데 갈 때는 목에다 딱 힘주고 가고. 한국 사람은 좀 배워갔잖아요, 요새는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실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현지에 가서 CL 프로덕션이라는 할리우드 그 영화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직접 현지에서 촬영했고요. 자, 그 다음에요. 다음 거. 팝송입니다. 잠깐 멈춰보시죠. 어머님들 이게 있어요. 팝송을 이제 많이 들으시는데요. 이렇게 배우의 얼굴까지 나오면은 로열티가 10배 비싸요. 10배. 그냥 소리로 된 거는 쌉니다. 시간 쉬어지라는 건 무료로 쓸 수 있죠. 로열티를 많이 주고, 왜? 영상이 들어가면 100만 킬로바이트 두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은 또 넘어가죠. 네. 자, 그래서 요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 실제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얘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어떻게 음성 언어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새 좀 봐. Look at the bird. 조심해 줄리. Watch out, Julie. 와우 아름답다. 난 꽃을 좋아해. It's beautiful. I like flowers. 좀 도와줄 수 있겠니? Can you help me, please? 물론이에요. Sure. 내 나이가 몇이니? How old are you? 8살이요. I'm 8. 자, 잠깐만 멈추시고. 어저께 보니까 뭐 뉴욕에서 그 건물이 이렇게 내려앉았더라고요. 그 동시통역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 동시통역하는 게 중간에 나오더라고요. 한국인이요. 우리가 동시통역 교수법이에요. 특허를 냈거든요. 자, 이거 3학년 아이인데 지금 아까 4학년 교과서 가지고 있죠? 6학년 아이가 6학년 교과서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중학교 어떻게 가야죠? How can I get to Seoul Middle School? 길 건너 버스 정류장에서 Take the 700 bus 700번. from bus stop upwards to G. 얼마나 좀 버스가 뭔지 아세요? Do you know how often the bus is late? 어떤 버스 Which 말씀하시는 거예요? bus are you talking about? 지선 버스요. The local buses. 5분에 한 번 걸러요. Three comes every 5 minutes.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야? What's your favorite? 네. 예, 자, 그러면 6학년, 자, 보세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지금 이거 체화시킨 거거든요. 자, 암기하는 거하고 체화의 차이가 혹시 뭔지 아세요, 어머니? 암기한 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체화가 된 건 평생 따라다녀요. 체화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자, 어머님들 요거 속어서 단어점 한번 찾아보시죠. 음성 언어가 하나 나오죠. 봉투가 없으세요? 봉투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원장님. 어때? 죄송합니다. 같이 보셔야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 800단원은요, 우리 어떻게 음성 언어로 만든 겁니다. 아까 HVC 교수법이 뭐라 그랬죠? 히어링 센서, 청각으로 보이스를 캡처하는 교수법이라고 그랬죠. 특허 등록이 나왔습니다, 이미. 또 초등학교 단원은 3단원을 넘지 않게 한 문장을 만들었어요. 부정관사, 더 빼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요 4학년 수준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뒤로 넘어가시고 2페이지 넘어가면 중등령 나오죠. 중등령. 자, 중학교 단어는요, 문장을 갖다가 예문이 4단어를 넘지 않게 돼 있습니다. 4개의 단어.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영문법 책이나 단어장을 보면, 아이들이 뭐 영문법 이거 소화하기 바빠 죽겠는데, 예문을 굉장히 길고 어려워해요. 뭐 피자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나? 왜 이렇게 영문법도 소화하기 바쁜데, 이렇게 어려운 문장을 쓸까? 저는 바꿨어요. 그래서 중학교 단어를 13년 종합으로 외우는데 4개의 단어를 넘지 않게 해서 가장 쉬운 단어와 문장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까 5학년 수준이고요. 2페이지 또 넘어가시죠. 수능 단어 나오시죠. 수능 단어. 네, 수능 단어의 경우는 5단어를 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H possible, easy and simple sentence 해가지고 아주 쉬운 단어를 골라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단어가 아까 여기 6학년 이 학생이 하는 것보다도 한두 개가 더 쉬워요. 그럼 보세요. 어머님들도 자동차 운전해 보시면 처음에 부릉부릉하면 일단 놓고 달리죠. 그럼 아이들이 얘가 4학년 교과서 가지고 체화가 됐어요. 하다 보니까 얘는 어때? 6개, 7개 단어도 하죠. 이게 체화가 습관이 되는 애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안 하면 왜 원장님 왜 안 해요? 나 하고 싶은데 애들이 해달라고 해요. 거꾸로.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중학교 가서 점수 올라가기 왜 쉽죠? 아까 그랬죠? 중학교 가서 200번 읽어 그러면 애들이 짜려보면서 미쳤어요? 이럴 거예요, 아마. 근데 이 기계로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200번, 300번 해요. 초대기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명원이라는 여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제가 고등학교 가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기 쉬우면 찾기 쉽잖아요. 그럼 밤에도 잠자다 막 하다가 아싸, 또 2초 줄었네? 그거 줄은데 애들이 신경 써요. 노하우가 있어요. 300번, 400번 합니다. 300번, 400번 하면 교과서 다 까먹고 도배가 돼요. 자체적으로. 습관이 돼가지고.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거 도입한 학원에서 소위 얘기해서 어떤 애가 제 문제가 들어왔다 그러는데 걔조차도 굉장히 잘해요. 음성어는 쉬우니까. 이게 외워가지고 문법 따지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소리 내는 거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이가 6학년 교과서보다 쉽게 만들었어요. 수능 단어를. 그래서 8,000단어가 상위권입니다. 8,000단어를 전부 다 체화를 시킵니다. 음성어는. 습관이 되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제가 서울에서도 애들을 가르쳐보고 지방에서도 가르쳐보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선생님의 경우도 유니버시티 졸업하신 분이 서울에 있는 선생님하고 부산에 있는 선생님 죄송하지만 10점 차이가 나더라고요. 왜? 똑같은 시험지 가지고 해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내신이 9등급이잖아요. 서울에 있는 애들 3등급부터 모의고사에서 모른다는 건 많이 나오거든요. 20, 30% 돼요. 근데 대부분서는 죄송하지만 2등급부터 단어에 문제가 있습니다. 엄마 앞에서 잘한 척 하지만 전문가가 조금 키로 물어보면 실패해요. 단어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아이가 외우듯이 음성 언어로 수능 단어 8,000단어 하면 수능에서 모르는 단어 아무것도 없죠. 독해 만점이죠. 수능 만점이 되는 겁니다. 계속 음성 언어 하는 게 기가 뚫리죠. 미국인의 소리로요. 제 얘기가 아니라 국무성에서 공무원들이 만든 작성한 표현하면요. 2000시간을 들으면 기가 뚫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학연수 간 친구들 물어보면 어느 날 갑자기 8개월 정도 되니까 갑자기 뻥 뚫린다는 얘기하는 게 2000시간이에요. 뻥 뚫리는 때가. 근데 한국은 어때요? 공교육을 하면 고등학교까지 200시간이 안 돼요. 노출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 시에는 이가 뭔가 인조이 시오브 잉글리시. 한국은 영어의 개천, 실개천만 흐르는데 영어의 바다에서 즐겁게 헤엄치다는 얘기예요. 음성, 원어민의 3100Hz에 푹푹 빠져라는 얘기죠. 2000시간 노출되면 듣기평가 만점입니다. 그러면 수능 만점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요. 정말 모든 학생,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뭐라 했죠? 서론이 뭐 머리가 비상한 아이가 아니라요. 여기 아까 드리면 보통의 IQ와 보통의 인내력을 가진 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어머님들이 어때요? 만점 받기를 원하는 의지력은 있어야 돼요. 그럼 보통의 IQ와 보통의 인내력을 가진 아이가 수능 만점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가 만점이 되면 기가사나 암이 과목이 다 점수가 올라가요.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악순환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얘기한 대로 모든 학생이, 머리 좋은 상위권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영어로 잘할 수 있는 학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원서 리딩하고 요거 AMS 요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뭐 르네상스 세계 독서 지수죠. 4.0이면 수능 레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음성 언어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쭉 나가면요. 보통 5나 6이 영문과 레벨은 이 정도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만점은 물론이고 원서 읽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2000시간 이상 들으니까 기가 빵 뚫리니까 미국 현지에 갔을 때도 바로 통할 수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그래서 전 원생이 자 일단 머리를 쓰자면 입을 씁니다. 사실 영어 회화를 한국 사람이 착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실패하는 건 영어 회화는 학문이 아니에요. 기능이고 환경입니다. 피아노 학원 가면 어때요? 이거 이렇게 철하고 5분 딱 하고 그다음에 연습하잖아요. 연습하지 않고 칠 수가 없잖아요. 김연아 선생 스케이트 하는데 코치가 이렇게 밤새 이런 공부해가지고 금메달 땁니까? 못 따죠. 필요한 노력을 해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회화는 뭐가 아니라고요? 학문이 아닙니다. 기능이고 하는 그러니까 애들이 입을 쓰고 계속 막 하니까 애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됩니다. 그 다음에 반복을 하죠. 그래서 영어가 재미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결국 언어란 뭐예요? 누구나 훈련하면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반복을 잘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언어의 인계랑 인풋을 많이 하는데 음성 언어로 많이 인풋하면 되죠. 그래서 원자로가 폭발할 때 어떻게 되죠? 처음에 하나 공을 집어넣는데 아무 변화 없어요. 2개, 3개, 7개 됐을 때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서 원자 폭탄이 폭발이 되죠. 언어의 인계랑을 채우는데 즐겁게 채우면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능 영어 만점. 그죠?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외국에 3년 4년 나온 수준의 회화 능력 완성. 이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머님께서 궁금하신 것을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하시고 이해가 안 가시거나 하고 싶은데 이게 뭐 우리 애는 예를 들면 지금 이미 중학교 1학년인데 어떻게 하면 좋다든가 질문이 있을 거예요. 질문하시죠. 궁금하신 것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자 외국에서 3년 살다 온 만큼 회화가 되고 수능 만점 되고 너무나 좋잖아요. 그럼 인서울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서울연고대 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실제 제가 강남에서도 많이 봤고 은행사거리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답을 합니다. 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이해 안 가시는 거는? 네, 말씀하시죠. 이해는 되는데 네. 방법은 학원을 거기서 하나요? 아니면 집에서 리딩을 하시나요?
네, 좋은 질문 하시고 답변 말씀드릴게요. 중2 자기 머리 못 감거든요. 제가 연합고사 했을 때 재밌는 게요. 옛날에는 연합고사 200점 만점에서 146점에서 커트라인이 있어요. 여학생이 146점, 남학생이 144점인데요. 그럼 73점이잖아요. 부부가 교사인데 아이가 연합고사 떨어졌어요. 부둥켜갖고 눈물 빠져있어요. 망신이죠. 그러니까 식구끼리는 힘들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기관에 엄마 말을 안 들어도 선생님 말 듣잖아요. 여기 보내시면 돼요. 괜히 이게 있어요. 제가 보면 항상 재밌는 거는요. 어머니는 지금 초식에 초점으로 막 돌아가요. 근데 아이는 분침으로 돌아가요. 영원히 갈등을 합니다. 모자지간의 사이만 나쁘잖아요.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질문하시죠? 네. 이게 얼마의 기간이 되면 이렇게 3분처럼 이렇게 된다요? 보통은 아까 1, 2학년 때 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요. 보통 3년 내지 4년 걸려요. 폐학까지. 재미있게. 체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적어도 이 학원에 주 3회 정도는 보내주셔야 돼요. 그 정도는 노출시키셔야 돼요. 수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지금 몇 학년이죠? 중학교 2학년이요.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가기 전에 끝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하는 것보다 2회 빨리 하면 전 고등학교 입학하면 되게 바쁘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4학년 때는 그 13세 이하는 예. 어장이나 교육이 그렇게 수학생 힘이 늦었다면서. 그건 맞는 말씀인데 이것도 있어요. 맥길 대학교에서 나온 게 2권이에요. 18세 이전하고 이후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18세 이전은 아직은 두뇌가 유연해요. 근데 13세처럼 완벽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빨라요. 18세 지나서 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대학원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학원 가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수능 독해 만점, 듣기평가 만점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자, 시간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끝을 내는 게 편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궁금하신 거.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옛날에 문자원으로 고생한 거를 대물림할 필요가 없죠. 결국은 벙어리용. 그렇죠? 또 궁금하신 거. 그러니까 모국어를 배우는 거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럼 힘 안 들이고, 그렇죠? 아이들이 사실은 외국인들 토익 있죠. 토익이나 토플이요. 미국인들이 보면 속된 말로 웃긴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시험이야? 듣고 말하고 이렇게 쓰고 다 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고등학교만 나오는. 그 사람들은 시험이 아니에요. 사실 영어를 하는 건 뭡니까? 우리 한국 어머니 하도 이렇게 뭐라 그래 세뇌 교육이 돼가지고 이게 잘못된 게 영어는 시험 보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언어를 의사소통하는 도구예요. 사실 언어를 갖다 잘 읽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원서 읽기가 되면 어떤 지식을 탐구하고 과학이나 그것이 목적인 거고 미국에 유학 가면 뭡니까? 영어에 하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교수님이 하는 거 얘기 듣고 뭔가 탐구하는 게 도구인데 한국 사람은 영어가 되는 거 그것만 해도 그냥 감격을 해가지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방법으로 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여기에서 원장님이 하는 원서 프로그램하고 AMS 이 두 가지 시스템 제대로 활용하시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른 과외, 다른 학습지, 다른 학원 필요 없어요. 여기서 다 끝납니다. 원장님에서 다시 한번 박수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